현재 시각 8시 29분입니다. 저희 방송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보니까 이제 반도체 관련주 쪽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약간의 어떤 수급이 좀 이동하는 흐름들이 감지가 됐고 유가는 좀 떨어지고 있고 스페이스X 장중 주가 보니까 오전에 그러니까 현지 시각 기준이죠. 225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물량 좀 나오면서 이제 200달러 선에서 종가가 마무리가 됐어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장이 카지노가 열렸죠. 미국에도. 그러게요. 장중 고점 17.2%, 예. 장중 저점 1.37%, 예. 거의 뭐 한 16%포인트. 그리고 종가는 4.8. 장중 고점에 샀으면은 또 그래도 믿겠죠. 뭐 다음 날 또 어나더 느림보가 또 들어가겠지 하는 거고. 이 기사가 참 재밌네요. 18일 만기. 그러니까 오늘이 17일이고 미국에서 18일 만기 콜옵션. 네. 스페이스X 콜옵션 행사가 380불짜리. 그래 어제 200불에 끝났잖아요. 예. 380불짜리 행사가 2만 계약 이상이 거래가 됐는데 이제 뭐 한 15센트 걸어놓고 48시간 이내에 주가가 80% 폭등하는데 베팅을 했다. 뭐 기사는 그렇게 나옵니다만 옵션이 꼭 그 가격 간다고 가는 게 아니니까 2만 계약에다 15센트 보니까 한 3,000불. 우리 돈으로 한 450만 원. 옵션 시장은 저런 거예요. 뭐. 버리는 셈 치고 한번 던져놓고 한번 불쩍거릴 때 또 외가격 한번 잠시 까딱거리면 또 떨고 나오고 하루하루 막 재밌는 판이 벌어지니까 저기 또 우리 한국 사람이 또 얼마나 더 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상장 첫날 1조 2천억 샀다는 거 아닙니까? 스페이스X. 네. 나는 왜 돈이 없지? 저 많은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왜 돈이 없지? 소장님은 주식 안 하시니까. 그래서 없지. 아니 주식을 안 하시니까 그렇죠.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야, 아니 저 친구가 고등학교 또 친구가 이거 어떻게 뭐 방법이 있다던데 들어갈까 하는 것 같다가 야 있어봐라 한테 또 원망 듣겠네요. 앞으로 답은 정했어요. 혹시나 뭐 지인들이 전화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죠. 그럼 네. 뭘 묻냐. 본인의 투자 철학에 그러니까. 맞춰서 하면 되는 그냥 거예요. 묻고.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케빈 허시 드디어 이제 통화정책회의 네. 하게 되는데 이번에 그 이전에 연준 의장과 다르게 점도표 점 안 찍을 수도 있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소리가 나오네요. 예, 많이 나와요. 예. 어쨌거나 닉 티밀하우스가 슬쩍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뭐 연준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드는 것을 갖다가 멈추기를 원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내일 이 양반 또 기자들 이 질문 저 질문 하는데 그냥 씩씩 웃고만 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별다른 얘기 없이. 말 없이. 예, 그러게요. 심지어 점도표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소리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게요. 네. 자, 여러 가지 좀 짚어봐야겠네요. 오늘 함께하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분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송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어제 뉴욕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손바뀜이 난다, 내지는 뭐 순환매가 나타난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제일 눈길을 끄는 건 뭐 스페이스X는 뭐 독주하는 거고 그거야 그렇다 치고 네. 반도체가 빠지네요. 네, 뭐 네. 말씀 주신 대로 뭐 그 사이에 그러니까 종전 랠리의 최대 수혜로 네. 이제 월화 한번 이제 잘 상승을 좀 잘 달렸었고 네. 이제 이후에 이제 FMC 앞두고 또 이제 FMC 끝나고 나면 이틀 뒤에는 또 그 선물 옵션 동시에 만기일입니다. 이제 두 네. 개 다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랄까요 단기간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에 또 진입을 했으니까 일단 또 부자 몸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어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는 특별한 사실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죠, 사실은. 그래서 시장에서 뭔가 악재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차익 실현들이 나타났다는 걸 놓고 보면 마찬가지로 결국은 한 지금 두 가지 큰 이벤트, 그러니까 FOMC와 동시 만기일 이 두 가지에 대한 대응으로 일단 나타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럼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간밤 보니까 이제 뭔가 경기 민감주 또 아니면 은행 이런 쪽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게 일시적이라고 좀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좀 뭔가 수급의 이동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는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걸 사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사람 중에 하나로 아. 예,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에 너무 쏠려 있으니 예. AI에 너무 쏠려 있으니 그걸 일정 부분 덜어내서
그 사이 못 오른 분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뭐 어쨌거나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종전 이후가 되면 기대감들이 뭐냐면 종전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전쟁 때문에 뭔가 그 경기가 아무래도 좀 그 둔화될 가능성, 예. 우려 예.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유가발 부담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면 그러면 다시 경기는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한쪽에 쏠렸던 것들이 경기 민감 쪽으로 이제 가서 또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연초위에 가장 많이 부진했었던 분야들 중에 하나가 말씀주셨던 금융 쪽이나 특히 미국 같은 예, 데서는 예. 뭐 그 외에 이제 경기 방어주들조차도 이제 사실은 일부는 지난주에는 좀 주가가 좋았었는데 이번 주는 좀 달라졌죠.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도 그제 이렇게 보면은 금융과 중동 재건과 그 다음에 심지어 유통, 여행, 레저 뭐 이런 쪽에 그 사이에 이제 전쟁으로 좀 눌려 있었던 부분 이쪽에 주가가 반응을 하는 걸 확실히 봐서는 이제는 이제 뭐랄까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새로운 먹거리 뭐 이런 걸 찾는 거죠. 그걸 뭐 보통 우리는 이제 순환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지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고 반도체도 뭐 상황은 여전히 거기엔 펀더멘탈은 좋고 실적도 잘 나오겠지만 주가가 워낙 단기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좀 지켜보자라는 생각, 또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관련돼서 좀 걱정스러운 지표들도 한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차익 실현을 통한 순환매의 한 큰 원동력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다들 지금 이제 아니 저는 참 이 지수들이나 뭐나 주요 종목들 보고 있으면서 재밌는 게 이 월봉이 그동안에 뭐 한 몇 달째 계속 쭉쭉쭉쭉 짱대 양봉이 나오면서 막 기울기도 가파르게 해서 올라오다가 이번 달은 지금 이제 딱 6월 중순을 딱 지나고 있는 중에 이제 절반을 지나는 중에 전부 죄다 십자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FOMC 보고 정하겠다는 거지, 그죠? 예, 여기서 이제 좀 조정으로 좀 쉬었다 갈라는지 아니야 하면서 또 계속 양봉 행진으로 갈라는지 그건데 이래저래 FOMC 이제 지금 남아 있는 빅 이벤트는 그건데 전쟁이 아마 19일 날 어떻게 서명하는지 그때 나오는 내용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 뭐 원유 쪽도 그냥 롱들이 한번 엎어진 것 같고 투기 세력들이 그런데 저는 어제 그놈의 BOJ 했는데 금리가 30 몇 년만 아닙니까? 1%된 거. 네. 기준금리가. 네. 그런데도 달러형 환율 꼼짝도 안 하고 뭐 금리 올렸다고 니케이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 말들은 많은데 이벤트 전에 이번 FOMC도 그러면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시장에 영향 없이 가나 싶기도 하고 일단 BOJ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향은 일단 시장이 다 예상한 대로 글쎄 예상은 됐었죠. 네, 다 나왔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그래도 미국의 일본의 기준금리는 낮죠, 사실은. 아직도? 예, 1%가 낮은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2년물 국채금리 보듯이 네. 일본의 2년물 국채금리 보면 1.4%가 넘거든요. 지금 인플레는 2% 3% 아닙니까? 예,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가장 기준금리를 선행 또는 동행하는 대표적인 게 2년물 금리인데 2년물 금리가 지금 1.4를 찍고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앞으로 한 두 번은 더 올려야 돼. 예, 올린다라는 걸 반영하면서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시장은 그걸 미리 좀 금리는 좀 반영하고 있다. 다만 이제 사실은 그거를 좀 걱정하는 게 우리가 BOJ에 집중하는 거는 2년 전에 딱 이맘때부터 시작됐던 네. 2년 전 8월 달에 한번 그 엔트리 청산 맞습니다. 예, 이게 우려. 예. 이게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분위기가 약간 좀 묘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이제 그것에 대한 걱정을 자꾸 키우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제 금리는 확실히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확실히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를 줄여주면서 즉 네네. 일본이 더 많이 올라가면서 많이 줄여놨는데 이러면 통상적으로는 엔화가 강세로 가져 있어야 되는데 네. 엔화는 이제 역대급으로 약세를 보이니까 그렇죠. 지금 차트를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그 붉은색이 엔달러 환율입니다. 위로 올라가면은 엔화가 약세로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파란색 선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입니다. 내려오면 금리 차가 줄어드는 거죠. 네네. 과거에는 통상 금리 차가 벌어지면 엔화가 약세고 금리 차가 줄어들면 엔화가 강세로 갔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다카이치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소위 등장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네네. 쫙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 다카이치가 제2의 아베노믹스 뭐 이렇게 하면서 완화시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엔화 약세 배팅을 지금 여전히 그러니까 소위 외환 시장에서는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죠. 네네. 금리차 축소를 인정 안 하면서 엔화 약세가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엔화 숏배팅이 다시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 옆에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게 아까 이제 잘하고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보시면 지금 엔화의 비상업용 우리가 옛날엔 투기적 거래라고 그랬죠. 이 스윙 네. 포지션이 아래 내려오면은 숏배팅인데 엔화 약세에 배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준이 그때 지금 작년 7월 말 정도, 7월 정도에 8월 초 그 사이에 엔캐리 청산 시점의 그 숏배팅 수준까지 지금 거의 근접하면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제 이게 쌓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당시도 생각해 보면 6월 말에 작년 6월 달 재작년 6월 달에는 그 이런 상황을 하면서 7월 말에 금리를 인상을 했죠. 그리고 네. 중간에 BOJ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 재무성에서 외환 당국이 소위 이제 엔화의 시장 개입도 하면서 강세로 만들기 시작해서 그것 자체가 쌓이고 쌓이다가 8월 초에 팡 터진 거죠.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로 완전히 돌아서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본격화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분위기는 당장은 엔캐리 그러니까 청산이 당장 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시장이 너무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 감소된 것을 너무 지금 등한시 무시하고 있는 좀 상황이기 간과하고 때문에 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이래도 우리는 결국 다카이치의 완화책 때문에 엔화는 영원히 약세일 거야라는 뱃이 너무 이제 강하다가 그게 이제 한번 부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쌓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것이 그냥 소뚜껑으로 끝날지 네. 제2의 자라가 될지 그 기로가 이제 향후 한 달 정도 안에 한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앞에 장표 그거 미일 금리 차하고 달러엔 환율 겹쳐놓은 거 이제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쭉쭉쭉쭉 올라왔던 거는 전형적인 그 교과서에서 말하는 환율의 주요 결정 요인 가운데 양국 간의 금리 격차를 갖다가 맞습니다. 반영한다. 고금리 통화가 강하고 그렇죠. 낮은 금리는 약하다 하는 것 갖다가 맞습니다. 보여주는 게 왼쪽에서의 흐름인데 오른쪽에 와서 이제 괴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뭐 환율이라는 것이 꼭 금리차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런 괴리가 생길 수도 있고 한데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저 두 개 중에 빨간색 즉 달러 환율이 내려오든지 아니면 미일 금리 차가 다시 또 벌어지든지 어느 쪽의 가능성을 더 보세요. 저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일본의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 같거든요. 앞으로? 예, 예. 지금 뭐 거기도 경기 네, 괜찮고, 네. 그 다음에 그 채권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미국도 사실은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본은 특히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장기물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30년물 같은 예.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금리 차는 축소되는 걸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저것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렵다. 아, 그렇다면은 방법은 엔달러가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엔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 거죠. 네네. 그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거를 지금 일본은행도 그러니까 BOJ도 당장 어쩌지 못하는 게 다카이치가 지금 엔화 약세를 원하잖아요. 네. 사실 네. 수출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베노믹스가 딴 게 아니라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서로 버팅기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뭔가 사단이 나는 것은 서로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주지 못하고 서로 따로 놀다가 한쪽이 부러지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 둘 중에 서로가 만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봤던 우리 엔화 숏배팅이 너무 쌓이는 것은 그것 자체가 사실 제일 위험합니다. 아. 그것이 확 돌아서는 때가 이제 엔화 강세로 가는 거잖아요. 네. 저기 청산되면서 그래서 그거 지금 저 쌓이는 속도를 우리 당분간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에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얼마나 축소되는지를 좀 봐가면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고 또 그 시카고 연은에서 나온 추정치 보니까 미국 5월 소매 판매가 좀 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예. 사실 FOMC에 앞서서 그러니까 FOMC는 오후에 있는 거고 아침에 이제 장 열리기 전에 보통 소매 판매 매달 예. 발표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 나오나 보다 늘 이러면서 쉽게 넘어갔었는데 그렇죠. 이번이 조금 더 집중을 받는 게 뭐냐면 이번에는 시장은 원래 전월비 0.5% 상승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시카고 연은이 아니야. 이번에는 감소할 거야. 예. 라는 것을 이제 미리 예고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그 지역 연은들이 다 주특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애틀란타 연은은 GDP 나오 뭐 이렇게 해서 성장률하고 네네. 뭐 이런 거 예. 하고 뭐 또 어디랄까요? 저 클리블랜드 같은 거는 인플레이션 나오에서 네. 인플레이션을 미리 예측하는 숫자를 내는데 시카고는 이게 CARTS 이게 카트, 그러니까 우리 카트 뭐 끄는 거. 예, 예. 쇼핑 그런 식으로 예, 이름을 예.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소매 판매, 그러니까 그런 상품과 서비스의 소매 판매의 고빈도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신용카드 막 쓰고 이런 거 이용해서 5월 말일자 한 5월 한 26일자 기준으로 한번 끊어서 지난 주말에 한 발표했고요. 어제 다시 업데이트했는데 제가 숫자를 따로 업데이트는 못했는데 지금 전월비 마이너스 0.3 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0.2 정도. 어쨌든 지금 줄은 거죠. 예. 그다음에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하면 지금 아까 마이너스 1.3이라고 됐는데 마이너스 1.1 정도. 어쨌거나 처음으로 사실은 좀 상당히 의미 있는 폭으로 역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비가 사실은 그러면 이제 둔화된다는 의미잖아요. 물가가 올라서인가요? 그러니까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더 빠지는 거니까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그 연료비 많이 들어가는 휘발유가 예. 올라가고 뭐 이런 이슈도 있긴 하겠지만 그 사이에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확실히 좀 둔화된 거는 좀 있는 것 같고 그것 자체가 이번에 숫자에서 이제 소매 판매에서 확인이 된다면 아마 질문이 당장 FMC에서 질문하겠죠. 예, 이렇게 많이 빠져서 나왔는데 어떡할 거야? 라는 그 해석을 이게 일시적이야 뭐야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텐데 그렇죠. 확실한 것은 이것은 연준 같은 데서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물가는 올라가고 소비 둔화되는 네. 이 모습. 요거 이게 사실은 소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스태그플레이셔너리한 뭐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소매 판매의 숫자. 근데 저 숫자는 고빈도 데이터랑 상당히 잘 맞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의 예측치보다 좀 많이 떨어진 소매 판매에 대해서 시장이 첫 번째 받아들이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워시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주느냐. 요거 자체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저 소매 판매 증가율에 대한 송 대표님 설명을 들으면서 얼핏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뭐 상식적으로는 뭐 유가나 뭐 식품 가격 이런 것들이 워낙 최근에 급등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지출이 많아진 만큼 다른 거 무슨 옷을 사거나 뭘 다른 소비가 줄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왜 또 엉뚱한 생각이 드네요. 우리 그 2020년, 21년 집콕 박혔던 그 코로나 시절에 또 코로나 랠리가 있었는데 그때 또 유명 한 분 있었잖아요. 여기저기 나와서 애 학원 보내지 마시고 그걸로 주식하세요. 커피 사 먹을 돈 있으면 그걸로 주식하세요. 지금 미국도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던데 개인들까지 달라들어서 주식 사느라고 소비 죽는 거 아닌지 몰라. 말 되는데요? 말 돼요. 말 되죠. 내가 왜 지금 이 와중에 네. 스타벅스에 가서 이걸 갖다가 4불, 5불씩 내면서 이걸 커피를 마셔. 이걸로 그냥 주식 사지. 이런 심리가 있지 않을까 싶고. 아니면 콜옵션이 15센트짜리 콜옵션 사지 뭐 외곽용 뭐 이런 거. 그게 사실이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이제 경기가 둔화된다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그렇죠. 그러면 예. 근데 어쨌든 대부분인데 지금 투자도 상위 20%에 사고 있고 그들의 소비는 크게 안 줄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건 이제 전반적인 네, 네. 이제 네, 소비를 네. 얘기하는 거라서 그럼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장 네. 빠지면 안 되네 이제. 예? 장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이게- 빠지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가요. 뭐 자산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떨어지면. 자산 가격으로 버티고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러면 소비도 상당히- 둔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지금 워시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면서 받쳐주냐도 되게 중요한 상황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워시가 뭔 매파적인 발언을 하거나 뭐 조금이라도 그걸 해서 자기의 이 오랄 리스크로 인해서 장이 부러졌다 소리 듣기에는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말을 많이 아낄 것 같아요. 최소한. 예. 그리고 그 전부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호를 보냈잖아요. 네. 너무 연준이 시장하고 좀 많은 소통을 했다,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미 시장도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도 또 미국 기자들이 만만치 않은데 엄청 괴롭히겠죠. 적당히 노코멘트 할겠죠. 뭐. 그 유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최근에 미국의 전력 비축류 재고도 굉장히 많이 지금 급감한 상황에서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유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브렌트유가 지금 지난 3월 이후 또 80달러 아래로 좀 떨어졌으니까 유가 재고 상황이라든지 이번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늘 티격태격이었는데 유일하게 합작해갖고 잘한 것이 전쟁 이후 유가 급등 상황, 예. 그에 따른 물가 급등 상황을 상대적으로는 잘 방어한 편인 것 네네. 같다. 이제 왜냐하면 원래 그 전쟁 초만 해도 유가 150달러, 200달러, 뭐 저도 그 얘기 많이 했었는데 예. 생각보다 그것이 그렇게까지 안 갔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젯밤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WTI는 뒤 앞에 숫자가 7자로 바뀌었고 네. 지금 브렌트도 이제 80 초반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행스럽긴 한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전쟁 전인 60대까지 막 이렇게 쭉 내려갈 거냐에 대한 이제 기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그렇죠. 소망이죠. 이제 예. 그런데 실제로는 그쪽 전문가들의 생각은 한마디로 V자까지는 혹시 많이 급락을 하면 V자 또 내지는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U자 형태가 되지 않을까. 유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70달러에서 그 81달러 중반, 70달러 중반에서 80달러 중반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들을 좀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원래 수입하던 그 양을 불과 2달 사이에 반토막을 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차트를 첫 번째 중국의 일일 원유 수입량 보시면 하루에 한 1,200만 배럴까지 수입을 하다가 예. 지금 보시면 가장 최근 숫자 보시면 거의 600만 배럴 수준까지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첫 번째로는 소위 원유 수급에 엄청난 일조를 한 거죠. 네네. 저만큼을 시장에서 덜 빼갔으니까 600만 배럴 사실상 공급해 준 거와 마찬가지 효과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미국은 정말로 박박박 긁어서 있는 석유는 다 해갖고 해외 수출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소위 그 전략 비축유가 1985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 미국의 전략 비축유 그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차트가 415 갔다가 349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네. 지금 저 때가 언제냐면 지금 그 소위 러우 전쟁 때문에 전략 비축유 꺼내서 엄청 쓰던 그 수준까지 거의 지금 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더 하면은 이제 역대급으로 내려가는 네. 거거든요. 이 속도로 수출을 계속하면.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게 전쟁이 잘 일단락되고 나면 중국도 이제 다시 원유 수입을 정상화시키겠죠. 아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도 이제 재고 축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양쪽이 다 지금 재고 축적을 해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비축유 썼던 데들은 지금 이 재고를 리빌딩하는 네. 그런 수요가 상당히 클 거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처럼 연초 수준으로 다시 유가가 60불, 50불대로 내려갈 가능성은 상당 기간 낮다라고 봐야 돼서 너무 유가에 기대서는 안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9%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8,557, 코스닥은 0.2% 소폭 상승 예상되면서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는 1,021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3%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32만 9,500원. SK하이닉스도 5%대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229만 9천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3% 하락 예상되죠. SK스퀘어가 호가는 149만 9천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예상 체결가 21만 7천원으로 3% 하락 예상되고요. 삼성전기입니다. 예상 체결가 199만 6천원으로 2.5%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9%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41만 5천원, 현대차는 0.7% 내림세 예상되고요. 삼성생명 호가 43만 2천원이고 삼성물산 예상 체결가 49만 8천원이죠. HD현대중공업 지금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6만 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각각 1%, 안파크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레인보로보틱스입니다. 2.6%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는 63만 2천 원. 주성 엔지니어링 1.9%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지금 HLB는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도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원익 IPS입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9% 상승 예상되면서 15만 9,2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리노공업은 1% 하락 예상됩니다. 삼천당작 호가 26만 5,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 남았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미증시와 섹터별로는 봤을 때는 좀 비슷한 흐름이 좀 예상되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지금은 또 이제 한 1% 정도로. 아니 근데 아직도 변동성은 줄어들지 않았나요? 뭔 지수가 3% 5% 갔다 너무 예사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또 한번 또 뚜껑 열면 또 지금하고 약간 다른가 싶기도 한데 한번 보시죠. 맨날 보시죠 얘기밖에 할 게 없네. 보시죠. 뚜껑도 여시잖아요. 뚜껑도. 보든지 열든지, 보든지 열든지. 아니 그런데 송 대표님, 네. 우리 솔직한 얘기로 하죠. 스페이스X 저거 버블 아닙니까 저거? 저는 요즘 그렇게 부릅니다. 스페이스X에서 질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밈 주식이다. 예. 아니 장중한 때 시가총액이 마이크로소프트도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회사 아시겠지만 돈 못 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 돈 못 번다는 건 이익을 전혀 못 내고 있습니다. 예. 뭘 투자 구간이긴 하긴 하지만 이게 정말로 꿈으로 가는 회사거든요. 예. 지금 제 기억에 한 4, 5년 전인가요? 그때 2021년도 이때 제 기억에 그 국내 리포트 중에 PDR이라는 게 개발이 됐습니다. PDR. 네, 그러니까 PER, PBR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PR 계산은 안 되니까. PER, 네. PSR까지도 들어봤죠. 예, 그러니까 보통 PE 하면은 소위 EPS 대비 그렇죠. 뭐 주가, 뭐 그다음에 PBR은 장부가 대비 주가, PSR은 매출액 대비 네. 주가 뭐 이렇게 하는데 PDR은 그때 뭐였냐면 드림. 맞습니다. 네, 드림 맞아요. 레이쇼. 예. 드림? 프라이스 예. 투 드림 레이쇼. 그렇죠. D가 드림이었어요. 예, 예. 그때 막 그런 맞아요. 얘기가 꿀 많이 먹고 사는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안 되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PDR이라는 얘기까지 그때 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확히 지금 스페이스X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생각이 PDR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네네. 생각인데, 근데 사실은 이건 지금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지 현재 이걸 펀더멘탈로 볼 수 있는 회사는 전혀 아니다.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네. 예. 근데 거꾸로 그렇게 놓고 보면 말씀드렸던 이건 정말로 이제 카지노가 열린 거죠. 네. 그래서 얼만큼 갈지 뭐 이런 걸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나마 이제 한번 1차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건 회사가 특별히 이제 그 이익이 안 나오니까 EPS가 안 나오니까 보통 이럴 때는 매출액 대비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매출액 대비 보는 거 PSR인데 PSR 대비로 보면은 지금 이 회사가 상장 그 소위 공모가 기준으로 135달러 기준으로는 94배였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140배, 150배? 예, PSR이. 근데 이게 감이 안 오시잖아요. PSR인데 지금 S&P 500이 2.6배고요. 나스닥 100이 한 7배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테슬라가 아마 제 기억에 한 18배 뭐 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1등이 이제 엔비디아인데 이게 여기가 이제 36배 요 정도고 나스닥 100 중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가장 큰 높은 데가 한 80배, 90배 거래되는 ARM이라고 있죠. ARM. 네, 네. 예, ARM이 이제 제일 이제 큰 높은 데인데 거기에 이제 2배가 된 거죠, 거의. 이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의 그러니까 뭐 향후 이제 우리가 저거 있지 않습니까? 그 머스크 타임이라고. 네네. 머스크가 뭐 약속해서 뭐 몇 년에 언제 한다. 그러면 예. 그거 곱하기 한 2나 한 3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그 코리안 타임보다 좀 더 곱해줘야죠.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통상 그 코리아 타임은 정말 옛날 얘기인데 80년대 뭐 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보통 이 IPO가 미국에 워낙 작고 많으니까 관련된 연구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 제이 리터라고 정말 일가를 이룬 분 교수분인데 네네. 그분의 연구에 의하면 1980년대 이후에 장기간 그러니까 미국의 IPO를 다 가지고 분석을 해봤을 때 초기에 상장될 때 PSR이 40배 넘는 40배 넘는 종목일수록 40배 그다음에 30배 때, 20배 때 이런 식으로 쫙 구분을 해갖고 그리고 향후 3년간 시장 대비 어떻게 성과를 내느냐 봤더니 40배 넘는 종목들은 3년 동안 시장 대비 반토막 나더라.
라는 게 이제 결국 결론입니다. 당연하죠. 뭐 시장보다 비싼 종목이 처음에 엄청 각광받고 그다음에 주가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제가 이야기로는 7월 초반에 나스닥 100 들어가기 전에 양쪽으로 나눠서 그때 사겠다는 분들이 있고 네. 그 전에 미리 지금 초기에 지금 물량이 그때 너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초기에 먹고 빠지자라고 해서 헤지펀드들은 초기에 지금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으로 다 갈려 있기 때문에 지금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좀 어찌 보면 단기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정말 스페이스X로 하시려면 통상 과거의 경험은 한 6개월 정도 이후거나 나스닥 100 진입한 이후의 흐름을 보고 이제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과거의 그런 통계에서 놓고 봤을 때는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간밤 뉴욕 증시 다우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나스닥 S&P 500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하락 마무리가 됐고 이 가운데 유가는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좀 순환매가 예상되는 분위기들 호가에서 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장 또 어떤 흐름이 전개되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6월 17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반도체주 그동안 랠리를 이어오다가 차익 실현 물량들 많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은행이라든지 금융주 쪽으로 매수세가 또 유입되고요. 산업재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유가가 떨어지면서 경제가 다시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또 기대감도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이 가운데 케빈 허시가 주재하는 이제 첫 통화정책회의 FOMC를 앞두고 또 경계성 매물들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과연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지금 1%대 하락이네요. 8,622. 코스닥은 강보합권으로 1,019포인트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3%대 하락입니다. 33만 3천원, 33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1% 내림세입니다. 234만 7천원. SK스퀘어가 3.8% 올라갑니다. 155만 8천원, 154만 4천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2.6% 떨어집니다. 삼성전기가 197만 6천원으로 3.5% 내림세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8% 상승하고 현대차가 2% 떨어집니다. 62만 6,500원, 삼성생명은 42만 9,500원으로 0.3% 내림세, 삼성물산이 2.6% 떨어지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은 0.5% 상승하면서 70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2% 올라갑니다. 36만 500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오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레인보 로보틱스가 강보합권으로 61만 7천원, 주성 엔지니어링은 1.5% 떨어집니다. 22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지금 0.2% 내림세로 10만 4,800원, 원익 IPS가 4.8% 올라갑니다. 16만 3,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노공업은 약보합권, HLB가 47,450원으로 1.8% 떨어집니다. 삼천당제약 오늘 26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준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시장 혼조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강관업체, 그러니까 스틸파이프 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철강 중소형주까지도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이스틸 지금 16% 급등합니다. KBI 동양철관도 15%대 급등세고요. 넥스틸 16,7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3% 급등 중이고 휴스틸, 세아지강도 각각 9%에서 4%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금강공업도 1.9%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철강 쪽에서는 동국제강 7% 강세입니다. 1,870원.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온도 12%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고 대한제강도 4% 오름세고요. KG스틸, 동국CM, 포스코홀딩스 다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쪽도 흐름 좋습니다. 하나오션이 지금 3% 넘게 올라갑니다. 13만 4,200원 선, 그리고 HD현대중공업도 1%대 상승세고 삼성중공업 28,850원 2.6% 올라가고요. 대한조선도 0.7% 상승세, HJ중공업도 1.9%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선 쪽도 움직임이 좋네요.
가온전선이 8% 올라갑니다. 28만 4천 원. KBI 메탈, LS 마린 솔루션, LS까지도 각각 4%에서 2% 안팎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지금 은행 쪽, 보험 쪽도 좋습니다. 자, 지금 보험 쪽에서는 한화생명이 7%대, 8% 강세를 나타내면서 6천 원 선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은행 쪽에서는 지금 제주은행이 5% 올라갑니다. 13,000원을 넘어서고 있고 KB금융은 0.4%대 상승세고 JB금융지주가 1.9% 올라가고 BNK금융지주도 0.9% 올라갑니다. 신한지주, 기업은행 1% 안팎으로 상승세고요. 오늘 금융주, 은행, 보험 쪽 흐름이 괜찮네요. 자, 오늘 외국인이 금액 기준으로 순매수하는 종목을 살펴보니까 APR, 삼성생명, SK,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 현대차, 삼성 SDI 순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급 상황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6,920억 원 순매수입니다. 외국인은 5,423억 원 매도 우위, 기관은 1,439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는 598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49억 원, 58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 지금 혼조 출발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보니까 종목별로 좀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건설주들도 흐름이 나쁘지 않고 조선주들도 흐름이 괜찮네요. 확실히 네. 지금 기존에 많이 올랐던 반도체 섹터에서는 물량들이 좀 나옵니다. 뉴욕 증시와 좀 비슷한 흐름들이 연출이 되네요. 그렇죠. 예. 혹시 어제 상한가 같은 그 CS 윈드는 오늘 어때요? 풍력 쪽이요? 예. 글쎄요, 제가 아직 관심 종목에 넣어놓질 않아서 네. 그래요? 제가 신지생 쪽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예, 풍력 우리 지금 정민앵크의 떨어집니다. 관심 지금 떨어지네요. 9%대 하락입니다. 그래요. 관심 예. 종목에 올라가 있지 않을 만하네. 변동성이 커가지고 그래요? 잘 손이 안 나가서요. 예. 어제 뭐 재료가 그거였던 것 같은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했던 그 풍력 규제 그게 법원에서 뭐 제동이 걸렸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항소 포기를 했다든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한가 본데 한 방에 상한가 좋죠. 근데 이게 지금 보자. 오늘은 그러면 강관은 왜 올라요 또? 강관이요? 아까 소개하시는데 보니까 강관주들 글쎄요. 중동 재건하려면은 건설사가 거기 어제는 건설, 예. 오늘은 뭐 강관.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쉽게 생각해 보면. 매수세가 유입되니까 오르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있는지 그거를 재료가 있었을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디 리딩방에서 그냥 한번 훅 땡겨갖고 지금 그쪽으로 가는지 몇천 원짜리가 그냥 순환매 느낌도 있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뭐 건설주 다음 강관 쪽 올라가고 뭐 조선도 그렇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7%대 상승이거든요. 네. 유통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주가 쉬니까 다른 쪽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지금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볼 때 안 됐습니까? 그거 두 번째의 그 젠슨황의 방한 효과. LG나 두산자 붙은 종목들은 어때요? 오늘 좀 물량들이 나와요. 떨어집니다. 네, 두산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처음 깐부치킨도 하고 나서 한 달은 지지부진하다가 날아가지 않았었던가? 그죠? 뭐 기억이 안 나요. 안 도와주시네. 예. 아니 진짜 기억이 안. 왜냐하면 진행하세요. 질문하시고. 예. 아니 스페이스X는 사실 네. 호불호가 굉장히 뚜렷한 기업이라서 네, 맞습니다. 예, 이거를 뭐 PR로 얘기하면은 좀 평가가 힘들고 근데 사이즈가 워낙 커서 계속 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네. 이게 또 어쨌든 간에 이제 계속 패시브 자금 유입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예,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S&P 500에 들어가는 게 최종 목표일 거고요. 근데 아마 거기는 뭐 소위 자존심을 지켰기 때문에 S&P 500 쪽은 그래서 네. 거기까지 들어가야만 제 의미 있는 제 자금 유입이 있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송 대표님, 우리 이제 스페이스X는 그만 얘기하고 그러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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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저는 반도체 요거는 꼭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지난주부터 이제 이거 시타델 증권 요즘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증권사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소위 그 거래 대규모 거래에서 이 회사만큼 시타델. 네 엄청난 그러니까 헤지 펀드나 뭐 이런 것들 하는 시타델이 원래 공매도로 유명한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초단기 초고속 거래에서는 뭐 최고봉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낸 보고서 중에 하나가 지금 토큰 가격 지수 이제 이걸 갖고 아까 앞서서도 뭐 저기 GPU 렌탈 비용 갖고 선물 지수 만든다 뭐 이런 예, 얘기 예. 그게 이제 여기에서 지금 데이터로 쓴 실리콘 데이터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LLM 익스펜디처 인덱스. 근데 익스펜디처 하면은 전체 총비용처럼 쓰여진 것처럼 보여서 제가 가격 지수로 했는데 토큰 하면은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좀 뭔가 그러니까 좀 AI나 LLM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네네. 토큰이 뭔지 아는데 일반적으로 다들 모르십니다, 사실은. 토큰 하니까. 갑자기 웃긴 생각이 났어요. 아, 네. 아니요. 아, 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토큰을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원유 가격 계산할 때 배럴 하잖아요. 배럴당 얼마 이렇게 하듯이 이거는 뭔가 우리가 그 소위 AI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뭔가 산출물을 낼 때 그것이 나온 아웃풋을 그 소위 그 배럴당 얼마, 토큰당 얼마, 토큰당 얼마. 이렇게 해서 하면 일종의 이제 기초가 되는 이제 단위다, 에너지에 가깝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3월 말부터 6월까지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이 랠리를 펼쳤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와 궤를 같이 해서 이 토큰 가격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은 3월 말에 바닥 찍고 계속 올라오다가 지금 6월 초부터 싹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요때 무슨 얘기들이 많이 나왔냐면 우버 같은 데서 나 네. 1년치 다 썼어. 뭐 너무 비싸. 뭐 LLM 모델이 너무 이게 뭐랄까 흥청망청해. 뭐 네.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너무 이제 이게 비용이 너무 과하게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싹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업데이트고 최근 이번 주 들어보면 여기 사실 살짝 더 내려갔어요. 근데 이것 자체가 이번에 반도체 뭐 최근에 좀 다시 증가하긴 했지만 지난주부터의 희한하게 6월 초부터의 그런 시장에서 반도체 중심의 그런 변동성 확대 네. 하고 상당히 이제 이게 이제 궤를 같이 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어서 당연히 지난주 후반 이번 주 들어와서 좀 반등을 다시 내줬긴 했지만 저 자체의 가격이 계속 좀 내려온다면 이게 이제 딴 말이 아니고 최종 수요자인 기업에서 네. AI를 도입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나 이제 가성비 찾을래 라는 얘기로 되면 이것이 뭐하고 연결될 수 있냐면 좋게 생각하면 가격 빠지면 더 많이 쓸 테니까 재벌세 역설 뭐 맞아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예. 당전엔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 데이터 센터 건립하는 속도가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양쪽으로 다 해석이 가능한 측면이 있어서 저 가격 지수의 흐름, 정확히 이제 지출 지수입니다. 이름은 어쨌든 이것의 흐름 자체가 상당 부분 이 반도체 우리 투자 쏠림 현상에 상당한 변동성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참 우리 송 대표님 가져오시는 자료들 중에는 방금 보니까 3월 달에 토큰 가격이 막 떨어지네요. 네. 그러면서 반도체 주식들 안 좋았고 네. 우리는 그때 이란 전쟁 때문인 줄 알았네. 이란 전쟁도 영향을 탓이었지만 받긴 결국 했지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에 맞습니다. 예. 그게 겹쳤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당장은 우리가 이게 이런 걸 우리가 감으로만 생각했지 사실 지수화된 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수화된 그러네요. 게 나타나면 예.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좀 뭐랄까 이제 바인딩 됩니다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당분간 저 차트가 업데이트되면 주가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분명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것까지는 소개시켜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이제 많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요거까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네. 지금 엔트로픽의 지금 페이블 5 네, 리토스 네. 예. 이거 지금 정지시켜 버렸잖아요. 맞아요. 기업 내에서도 그 외국인 국적자는 아예 접근도 못하게 하고 막. 근데 대부분 그들이 개발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어쨌든 벌어지긴 했는데 예, 이게 예. 이거를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보면 어쨌든 엔트로픽하고 백악관하고 이게 개인적인 원한이 좀 많아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가격 경쟁 이슈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그렇죠.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페이블 5 지금 엔트로픽의 최첨단 모델입니다. LLM. 네. 이걸로 하면은 뭐 모든 걸 해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저거의 저희 토큰당 지금 사용되는 가격이랑
지금 우리가 작년 초에 기억하시는 딥시크, 네. 딥시크의 최신 가격, 모델 가격의 토큰 가격이랑 격차가 50배가 넘게 납니다. 아,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물론 소위 새로운 거 최첨단 좋은데 너무 돈 잡아먹는 하마니까 그쵸. 그러면 돌려갖고 싼 모델로 좀한 토큰 사용량에 따라 비용이 드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격 경쟁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 된 우려. 그래서 지금 그럼 구글도 사실 지난주에 개인들 상대로 가격을 좀 내려줬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오픈 AI도 지금 가격을 낮추려고 네. IPO 앞두고 그런 얘기합니다. 엔비디아만 그 얘기 없고 예. 낮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격을 안 낮추니까 미국 정부가 수출을 못하게 하네. 뭐 어쨌든 이런 이슈가 생기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 우리 반도체를 팔아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데이터 센터 안에서 진짜 장사를 해야 되는 이들의 가격에 경쟁이 생기면 재번세의 역설도 좋지만은 그 가격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시장에서는 일단은 좀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계속 저렇게 그렇죠.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가 맞물리면 어쨌든 앞으로 당분간은 우리 이쪽의 소위 토큰 가격의 흐름, 그다음에 네. 가격 경쟁이 본격화되는지 여부 자체가 우리 반도체 랠리가 하반기에 계속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거 가져오신 자료 중에 이거는 얘기해주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하이퍼스케일러의 프리 캐시플로우? 아, 네. 예. 이건 좀 예. 아,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뭐랄까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내년을 바닥으로 지금 현재의 투자가 엄청난 이익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네. 좀 추정들을 하고 있다 이거죠. 애널들이 예, 그러니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AI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잉여 현금 흐름, 영업에서 번 거 투자해서 나가는 거가 투자가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영업 현금 흐름이 이제 소위 잉여 현금 흐름이 계속 빠졌잖아요. 그래서 네. 쭉쭉쭉 내려오다가 내년을 바닥으로 저점으로 그 다음부터 엄청난 속도로 늘어날 거다. 상당히 뭐랄까요, 좋죠. 고무적이고 전망도 강하고. 그럼 지금 좀 흔들려도 당연히 지금 사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거꾸로 보면 저 기울기를 놓고 보면 과거에 그 어느 때도 보여주지 못한 기울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예. 거꾸로 말하면 이것이 전망일까 희망일까에 대한 고만인 거죠. 이게. 대표님은 희망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를 해봤잖아요. 네. 근데 네. 보통 이렇게 이건 뭐냐면 현재의 주가 흐름에 나머지 추정치를 맞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예.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면 바이는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가고 그럼 뒤에 추정치를 공격적으로 올리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도 다 사람인데 당장 다음 분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3년, 5년 후가 어떻게 될지에 네. 대한 추정을 정확하게 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 전망과 희망이 좀 섞여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5년 이후에 매년 얼마 평균적으로 성장할 것 같아 이익이 이게 보통 장기 이익 성장률이거든요. 네. 그걸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특히 기술 업종 S&P 500의 기술 업종의 저 파란색입니다. 장기 네. 성장률이 2021년도 피크 수준도 넘어서 갖고 이게 피크가 한 28% 9%였거든요. 이게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피크 찍고 완전히 내려와서 10%대에 있다가 2021년도에 한번 28% 찍고 또 내려왔다가 네. 지금 완전히 얼마 갔냐면 39%까지 갔습니다. 5년 후에 매년 39%씩 성장한다. 네. 이익이 예, 이익이. 그럼 좋죠. 근데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차피 추정치 아닙니까? 저 그렇죠. 그러니까 파란색은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마음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따로 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유포리아라고 하죠. 예. 우리가 막 모든 것이 라라랜드에 있고 모든 것이 잘 될 거야라는 것이 어찌 보면 현재 주가를 바라보는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들어보시면 당장 부러진다는 게 아니라 어떤 작은 뭔가 이벤트에도 상당히 주가가 휘청휘청 할 수 있을 수준으로 주가를 시장을 너무 다 좋게 보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이 차트는 한번 예. 꾸준히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아니 그러면은 지금 갖고 오신 자료 보면은 그 토큰 가격 지수 지금 하락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또 그 프리캐시 플로 보면은 이것도 전망보다는 희망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 결론은 뭐예요? 반도체 쪽은 그래서 이제 지금 단기간에 반도체가 실적도 늘 좋고 앞으로도 좋겠지만 네. 주가가 먼저 갔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날 듣던 리밸런싱이 나오는 거죠. 리밸런싱.
그렇게 외국인들이 좋아하고 리밸런싱으로 차익을 매도한다는데 그 우리 개인들은 왜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너무 지금 반도체에 쏠려 있으니까 예. 거기를 일정 부분 내가 일정 수준 내가 얘 포트폴리오에 20% 들고 갈 것 같아.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25%, 뭐 30% 됐을 거잖아요. 네. 그럼 20%까지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그 사이 못 오른 분야로 좀 옮겨가는 작업. 이것이 이제 리밸런싱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하면 앞으로 혹시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봐서 주가가 상당 부분 좀 쉬어갈 때 또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나머지 분야에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부터는 아마 이제 외국인들만 하는 그 좋다는 리밸런싱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근데 SK 말씀드립니다. 하이닉스 보면 오늘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최근에 외국인이 또 이렇게 사니까 이게 리밸런싱 말이 좋아 리밸런싱이지 팔고 다른 쪽 좀 보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이게 판다는 걸 100%다 판다고 생각하시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쉽지가 그래서 않아요. 일정 부분 올라간 분야를 덜어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초기에는 좀 덜 쫓아가서 답답할 수 있겠죠. 근데 변동성이 왔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동안 내 포트폴리오가 시장보다 더 위아래로 더 심하게 출렁이면 쏠려 있는 거다. 그런 분들은 좀 요거를 좀 평화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수가 진행을 위해서 초보인 척하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방금 말씀드려요. 네? 아니죠. 빈집을 너무 일찍 가서 지키고 있을까 봐도 걱정인 거고. 빈집에 들어가서 혼자 예, 추워가지고. 또 기호지세 또 있는데 여기서 또 너무 일찍 내릴까 봐도 걱정인 거고 많은 분들이 그러실 그래서 거예요. 이제 내린다는 거를 다 덜어낸다고 생각하시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겨두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원분 투자한 거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것만 놔둬도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장기간 투자하면서 리밸런싱을 아예 룰로 갖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